이제까지 60년, 70년 동안 입시를 바꿨지만 교육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저자 경희대 교수 김종령입니다. 저는 대학 사회학에 관심이 많고 또 대학 체제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안은 대단히 심플한 안입니다. 전국 지방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를 만들자는 게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취지입니다. 서울대를 포함해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와 같은 거점 국립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지방의 주요 국립대학들, 그걸 일반적으로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총 10개가 되지요.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이 우리 아이들 또 젊은이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하는 것은 서울대의 독점적 지위를 아주 우아하게 해체하는 그러한 영리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들을 다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위상을 올려놓으면 서울대의 그런 독점적 지위가 해체될 것이고요. 그것이 한국 대학 전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트리거, 최초의 첫 발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더 많이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정령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양반을 10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웃으면서 좀 다퉜습니다. 그런데 김정령 교수가 저보다는 훨씬 더 노련한 전략가인 거죠. 왜 서울대를 10개나 만들어야 하나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왜 한국만 교육 지옥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교육 지옥은 스카이로 향한 단 하나의 고속도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병목 현상 때문에 교육 지옥이 발생합니다. 지방 학생들도 모두 인서울 또는 스카이를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입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교육 지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얼마 전에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이에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60년, 70년 동안 입시를 바꿨지만 교육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답답하니까 입시 제도만 바꾸고 계신 거죠. 고속도로는 하나인데
거기에 일을 갈 수 있는 방법만을 바꾼 거죠. 학종이냐 정시냐 무지한 짓이죠. 입시 때문에 교육지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학 서열이 교육지옥의 원인입니다. 이 서열화된 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항상 경쟁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학 서열의 문제는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예요. 어른들이 고착화되어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입학한다는 것이 그 사회에서 계급을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지독한 계급을 결정하기 위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은 완전히 피폐화되고 교육 현장이라는 게 거의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 그걸 통해서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정상화하고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삶을 정상화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토론회가 있어서 왔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회의원들과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학벌체제 타파,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꼭 서울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한 기자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21의 김규원 기자님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싶다고요. 저는 한겨레 21에서 선임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규원 기자라고 합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뭐 좀 오래됐고요. 이게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는데요. 김정희 교수님이 발제를 하고 다른 분들이 토론을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나름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들어가서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김정현 교수님하고 처음으로 통화를 했죠. 굉장히 저는 그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예, 특별히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예. 2022년 3월 7일에 나온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서 서울대와 같은 9개 대학을 더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아주 설명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서울대 강원, 서울대 경북, 서울대 경상, 서울대 부산, 서울대 서울, 서울대 전남, 서울대 전북, 서울대 제주, 서울대 충남, 서울대 충북. 굉장히 좋은 10개 국립대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10개의 연구중심 대학이 새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다 서울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명문대를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나름 그 댓글이 좀 많이 붙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한쪽 댓글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거 한번 해야 한다. 또 다른 편에서는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는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대학 시스템이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에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LA,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와 같은 곳들이 연구 중심 대학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I think throughout the world, it's understood th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is, the most remarkable and most productive multi-campus system in the world. My name is John Aubrey Douglas, and I'm a senior research fellow and research professor here at the Center for Studies in Higher Education. This is really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that there was a multi-campus system set up under a public university. And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because from the Berkeley campus came this conceptual idea, once they started adding UCLA and Santa Barbara and others, is the one university concept. And that meant that there was kind of a structure of internal management and quality assurance that was spread to every campus. This coordinated system really created tremendous socioeconomic mobility and educational attainment rates. 인구 4천만의 캘리포니아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있듯이 인구 5천만의 대한민국에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10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구 중심 대학을 전국 각지에 만들자는 것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입니다. The number of campuses relate to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so that's really the biggest driver as to why there were new campuses built. 서울대 입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교수님?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걱정했던 것은 과연 서울대가 이 안에 동의할 것인가? 서울대에서 과연 찬성을 할까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찬성하실까요? 서울대 프리미엄을 왜 우리가 공유를 해?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는 서울대만의 서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 더 이상 서울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저건 안 돼라고 또 이야기하는 서울대 동문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재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대 교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저 수혜자는 그 9개 거점 국립대학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아성을 가지고 있던 서울대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점을 하고 있을 때 그게 독점자에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건 국내 독점일 때 이야기고 지금 세계와 경쟁해야 될 때는 국내 독점은 밖에서는 정말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서울대 반응은 어땠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2022년
2월에 국가 거점 국립대 총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10개 국립대 총장님, 교육부 차관, 국회 교육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시겠어요? 총장 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께서도 계셨는데 혹여나 반대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방대 총장님들도 깜짝 놀랐죠. 저 서울대 총장 오세정입니다. 저는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198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 총장으로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장님께서. 그 교육제도 바꾸는데 이게 10개 만들기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거에는 찬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긴 한데 예, 서울대 수준의 특성화된 연구 중심대학을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정확한 워딩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입시 지옥, 뭐 서열화 이런 거에 대한 병폐가 있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뭐 서울대 없애기, 뭐 국립대 평준화 이런 걸 짜기 됐는데 사실은 그거는 하향 평준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 입장에서는 찬성하기가 어렵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으로 지역에 있는 대학을 성장시키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향 평준화고요. 서울대 입장에서도 다른 대학이 좋아진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명분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충분히 경쟁하는 그런 대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서울대학을 위해서도. 그것이 서울대학에 자극을 줘서 서울대학도 발전할 계기가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나쁜 게 전혀 아니다. 교수님,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진짜 가능할까요? 서울대 10개 물음표. 일부 국립대가 또 자기들을 살 길을 찾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는 이슈화 됐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사실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가장 동의할 수 없던 거는 서울대 10개를 만들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난 그 부분 자체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뭐냐면 그 취지는 좋지만 한데 서울대를 10개 만들면은 그게 서열화가 완전히 무너질까? 서울대를 10개를 만든다 그러면 서울대 넘버 1부터 넘버 10까지 또 서열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부산에 있는 서울대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 말고 부산에 있는 서울대를 갈까요?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서울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양정호 교수입니다. 대학 입시, 사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연구하고 살펴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이름만 바꿔서 뭘 하겠다 이런 표현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네? 그거 가지고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름에 대해서 혹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딱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라든지 정책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9개를 무조건 서울대처럼 올려서 10개를 만든다? 제가 보기에는 이름과 간판만 바꾼다고 그 대학이나 관련돼 있는 부분이 동시에 올라가지는 않는다. 학부모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학생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름만 가지고 그 대학을 올려놨을 때 나중에 나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다.
취업할 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학부모들이 과연 그럼 서울대학에 보내기 시작을 할까요? 캠퍼스에? 전 아니라고 보죠. 입시를 오래 했던 경험을 놓고 봐선 이 학부모님들은 주요 사립대학에 100% 보낼 겁니다. 그러면 주요 사립대학들은 속으로 웃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지방대도 서울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처럼 좋은 대학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바로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차이는 돈의 차이입니다. 돈을 투자한다고 다른 대학들이 서울대처럼 될 수 있나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실 돈이 필요하죠. 네, 제 이름은 김희삼이고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부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과기원 학생들에게 좀 세상을 품은 과학기술도가 되도록 경제학, 또 행복, 교육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후발대학이라 하더라도 혹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뭔가 투자가 많이 되면 또 전국구 대학으로 부상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4대 과기원이 그랬고 그다음에 포항공대 같은 경우도 있죠. 거기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서울에 있는 연세대나 고려대보다 훨씬 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습니다. 그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1인당 과연 얼마만큼 교육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일 텐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상이 5천만 원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될 겁니다. 포항공대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억, 디지스트도 1억, 지스트는 8,600만 원, 카이스트는 8,600만 원, 유니스트는 6,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질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국의 인재들을 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꿀이 있는 곳에 벌이 모이는 것처럼 그런 교육비가 충분히 있는 곳에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 재정, 대학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투입하느냐가 그대로 어떤 대학의 역량이나 평판과 연결된다고 보고요. 대학 서열의 결정적 차이가 학생 1인당 교육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대학 서열은 결코 자연 질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지방대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칼텍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칼텍은 MIT와 더불어 과학, 공학계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4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죠. 그런데 이 칼텍조차도 1920년 전에는 스룹공대라는 이름을 가진 지방대였습니다. 1920년에 칼텍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세계적인 학자들을 영입하고 기업과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10년 만에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습니다. 지방대가 충분히 서울대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대 10개에 대학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 국립대가 서울대와 같은 아니면 세계 우수 대학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것이죠. 그 결과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지원을 해주면
모든 대학이 서울대처럼 연구력이 뛰어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그 교육비가 그만큼 쓰여졌다고 해서 제대로 쓰여질 거냐라고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죠.